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주말에도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로 확산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어제 하루 전남에서는 3,28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여수 627명, 순천 518명, 목포 44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전체 29.9%인 2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1명 늘어 누적 5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올해 폭염특보 누적 일수가 37일을 기록한 가운데 온열 질환자와 가축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남에서는 열탈진과 열경련 등 온열 질환자가 80명 발생했으며 장소별로는 토목과 건설 등 실내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9개 시군 200여 농장에서 닭과 오리, 돼지 4만 7천여 마리가 폭염으로 인해 폐사했으며 현재까지 피해액은 6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염 속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신안 흑산 해역에서 올해 첫 어패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신안군 흑산면의 한 우럭 양식장에서 우럭 19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고수온 영향인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 피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남 한평만과 도안만, 등량만, 여자만, 가망만 해역 등에는 고수온 경보가, 신안 흑산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남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전시시설들은 운영에 문제도 있지만 지자체들의 준비 부족 그리고 관심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여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공사를 끝내놓고도 공무원들 간 소통 부재로 폐쇄 중인 곳도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입니다. 옛 목포 세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활용한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했습니다. 이 내부를 제대로 정비하기도 전에 지난 5월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 9개 맛을 선보이는 음식 체험, 외식 창업 교육을 예고했지만 사실상 푸드코트에 불과합니다. 또 사업을 진행 중이라서 아직은 이제 지금 이건 시작 단계라서 이것저것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당도 꾸며서 그런 걸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운영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영암 마음문화공원의 고분탐사관은 공사를 끝내놓고도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걀 모양으로 지어놓은 전시관 내부에 소리가 울리는 현상을 잡겠다며 영암군이 공사에 나선 건 작년 5월. 흡음재를 내부에 붙이고 노후 시설물을 손보는데 예산 1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됐지만 3개월이 넘도록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올해 4월 공사가 끝났지만 계속 폐쇄된 이유는 지자체 관련 부서들의 엇박자 행정 때문입니다. 공사를 추진한 곳은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그런데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을 문화시설사업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영암군은 부랴부랴 고분탐사관을 개방했습니다. 이제 마침 저희들이 어찌 보면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미진하게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마무리하면서도 서로 같이 소통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챙겨야겠다라는. 미완성 상태에서 전시시설을 개방하고 완성 상태에서 전시시설을 미개방하는 지자체들. 우리 관광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 들어서도 목포 시내버스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한 목포시와 버스 회사의 반복되는 줄다리기에 지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목포 시내버스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버스 회사 노사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파업 하루 만에 버스 운행이 재개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하자마자 목포 시내버스 문제는 또 불거졌습니다. 버스 회사가 경영 악화로 연료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목포 도시가스는 연료 공급 중단을 선언했고 버스는 지난 2일부터 멈춰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루 만에 일부 연료비 납부라는 단서로 버스 운행 중단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전에도 이번에도 모두 시민들의 발인 버스 운행 중단을 볼모로 한 목포시와 버스 회사의 줄다리기였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회사는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인건비와 연료비를 빼면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일부 저희 퇴직금도 운송 원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년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목포시는 이런 버스 회사의 적자 노선 보전과 공공 강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에만 10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인건비 명목으로 56억 원이 편성된 상황. 목포시는 해마다 지원금 규모를 놓고 버스 회사와 갈등이 반복되자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합리성과 공공성을 위해 노선 합리화와 버스 운영 체계를 개선코자 목포형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더 이상 버스 회사에 끌려가지 않겠다며 시내버스 운송 원가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버스 운영 체계 대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경영 악화 주장에 이어지는 버스 운행 중단 카드,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식 지원금 확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장흥군 안양면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농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미니버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도로 3m 아래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상자는 없었으며 버스 운전자는 전날 벌에 쏘여 주사를 맞은 뒤 졸음이 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취약 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하반기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190개 사업장 7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운데 저소득층과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각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기금 사업으로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기 요양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260곳으로 어르신 6,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센터마다 최대 500만 원에 이르는 입원 지원을 통해 외부 전문 강사를 활용한 인지재활,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년 만에 개최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9일 동안 국내외 60만 명가량의 관광객 방문을 기록하며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물축제는 장흥, 물과 사람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물싸움 등 다양한 참여 행사로 펼쳐졌으며 장흥군은 수익금 일부를 유니세프 물부족 국가와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